예, 안녕하세요.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장 15장을 여러분들 하게 됐습니다. 15장은 하천 교량 세골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하천에 지금 저희 한강에 10개가 넘는 교량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 하천에다가 교량을 세우다 보면은 교각 다리와 교대 맨 끝에 부분에 있는 그런 수공 구조물에 의해서 총 세골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골이 일어날 때 이때 보면은 깊이는 이제 총 세골의 깊이는 장기 하상 변동으로 인한 세골, 그 다음에 교량의 단면에 의해서 통수 단면적 축소로 인한 세골. 그러니까 그 교각이 있으면 통수 단면적,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그 단면적을 줄이게 되죠. 또는 교각과 교대에서의 북부 세골을 합해서 요 세 개를 전부 다 합한 걸 총 세골의 깊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골은 침식작용입니다. 즉 모래들이 쓸려 나가서 이제 그걸 우리 영어로는 스카우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세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기본 개념으로 보시면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 지점에서의 세골은 시간에 따라서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우리 잠수교의 교각 주변에 세골이, 그러니까 다리가 있고 그 밑에 세골이 많이 돼서 거기 잉어들이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세골이 크게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에 장기 변화는 하상의 상승 혹은 저하로 하천과 유역에 있어서 좀 이따 그림으로 보시겠지만 수리 특성과 하천 단면 변화에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장기적인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변화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 변화에서는 통수 단면적 축소로 인한 세골, 그 다음에 북부 세골로 나눌 수 있고요. 단면 축소 세골은 교량 등 인공 구조물에 의해서 하천 내 통수 단면적이 축소돼서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북부 세골 같은 경우에는 교대와 교각에서의 북부 세골로 나누는데 흐름에 설치된 구조물에 의해서 수공 구조물에 의한 흐름의 간섭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교각 주변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교각이 서 있음으로 해가지고 뒤에 일어나는 웨이크 와류에 의해서 세골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북부 세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량 지점에서의 세골은, 그러니까 교량이 서 있는 끝의 세골은 청정수 세골하고 혼탁수 세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청정수 세골은 크린워터, 그 다음에 혼탁수는 리브베드 스카우를 상태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청정수 세골은 교량 지점 상류로부터의 토사 이송이 없는 경우, 토사가 섞여져 있으면 그걸 혼탁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혼탁수 세골은 교량 상부로부터의 토사의 이송이 있는 경우에 세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밑에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낮은 유출에서는, 그러니까 수위가 낮죠. 그러니까 흐르는 흐름의 속도도 낮죠. 청정세골이 발생하고 유출이 지금까지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이 남강 같은 데 가서 비가 많이 오면 색깔이 어때요? 네, 브라운 색깔이죠, 그죠? 그러니까 토사들하게 섞여서 유출이 증가하면서 비가 많이 와서 유출이 증가하고 수위가 증가하고 유속이 빨라짐에 따라서 혼탁수 세골로 바뀝니다. 자, 유술이 그 다음에 비가 다 끝났어. 비 오는 게 강우가 전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혼탁수 세골로, 청정수 세골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래프가 나오면 얼거나 떨거나 뭐 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은 시간이에요. 자, 청정수 세골은 항상 일어나죠. 항상 일어나요. 여기는 교각 세골의 깊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때 보면은 이게 혼탁수 세골이에요. 혼탁수 세골. 그러니까 청정세골과 혼탁수 세골 같은 경우에는, 혼탁수 세골은 많이 발생을 했다가 비가 조금 강우강도가 비 오는 게 늦어지면 조금 늦어졌다가 다시 많이 발생했다가 늦어졌다가 하는 이런 반복적인 어떤 패턴을 그려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청정수 세골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만 혼탁수 세골 같은 경우에는 이 유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사인 커브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각이 서 있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하상 변동,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밑에 있는 하천에 있는 바닥의 변화는 하천의 단면에서 자연 및 인간의 활동에 의한 장기적인 하상고의 변화를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막 1년, 2년도 아니야. 한 10년, 20년 사이에서 이 밑에 하상이 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상의 상승은 다른 지점에서의 침식된 하상 재료들이 우리 교각에 와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상의 하강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거기서 침식이 계속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교각이 있는 주변에서의 땅 깊이가 땅의 레벨이 낮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장기적인 하상고의 변화는 이러한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읽어만 볼게요. 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색깔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반적인 지형학 및 하천 역학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둔 정성적인 결정. 여기서 정성적인 결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실제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의 여부를 묻는 것을 우리는 정성적인 평가, 정성적인 결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에 상대적인 말이 정량적인 결정이라고 해요. 정량적인 말이란 말은 만약에 일어났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수치화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정량적인 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지형학 및 하천역학이 워낙 복잡기 때문에 정성적인 결정만 하는 것도 아주 큰 예측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둘째로 다양한 시나리오 및 장래 상태에 대한 하천 시스템의 가능한 거동을 산정하기 위한 정성적 및 정량적인 관계를 이용한 공학적인 지형 분석. 이게 뭐냐 하면 다양한 시나리오에는 뭐까지 들어가냐 하면 인간의 활동, 그 다음에 기후 변화, 그 다음에 강수량의 변화, 그 다음에 강우량의 변화 등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이 하천에 있어가지고 이 토사를 어떻게 하면 유사 이동을, 거동을 분석을 해서 맞추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워낙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 모형을 이용한 예측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요즘은 세 번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일반 세골은 교량 통과 단면에서의 하상고가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량이 있으면 그 밑에는 하상이 낮아져. 그러니까 침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 주위의 북부 세골이나 장기 하상 변동을 포함하지 않는 하상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진 않아요. 단면 축소 세골은 여기 보시면 교량 단면 상류부의 흐름이 하상 물질을 이송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상 물질의 평균 입경 D50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계 유속이라고 했죠. 제가 이거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하상 물질의 평균 입경을 요 입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의 유속을 한계 유속이라고 한다. 근데 한계 유속을 계산한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 구조역학적인 방법으로 교량 상류부 주하구 또는 홍수터에서의 평균 유속 V와 비교를 하는데, VC가 요 한계 유속이 원래 흐르는 요 평균 유속보다 크면은 청정수 세굴이 발생하게 되고, 당연한 얘기겠죠. 혹은 요 한계 유속보다 평균 유속이 크면은 혼탁수 세굴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죠? 자, 이때 입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계 유속은 14장에도 배웠지만 요렇게 표시를 한다. 그죠? 자, 이때 식만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 식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VC는 입자의 크기 D와 같거나 작은 입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계 유속. 그래서 근데 한계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우리 수련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크리티컬이라고 배웠죠. 크리티컬. 자, 크리티컬. 그래서 이 C자를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19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D는 VC에 대한 입자의 직경. 아까 D50, 내가 하상에 모래를 떠 그래가지고 D50를 측정을 하고 그 D50에 대한 입자의 직경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죠? 자, 그 다음에 D50 입자의 그거는 입자의 직경이다.
자, 우리 저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y는 뭐냐? 요거는 세골의 평균 수심을 얘기를 하는 거다. 교량 상부의 흐름의 평균 수심을 저희는 y로, y자 빼먹었어요. 죄송합니다. y자로 한다. 이거죠. 자, 단면 축소 세골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자, 하나 볼게요.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림을 먼저 좀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조건 1에 해당하는 단면의 축소. 자, 이거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요거 위에서 본 그림이고, 요거는 앞에서 본 그림이에요. 위에서 본 그림 때, 자, 우리 그 희망교나 아니면은 천수교 같은 데 가보면 교대라는 게 있죠. 사실은 저 희망교나 천수교 교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할아버지들이 요 다리 밑에 그늘이시니까 여기서 뭐 장기도 뜨시고 커피도 마시시고 많이 합니다. 자, 여기는 여기 옅은 파란색이 물이 흘러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교대가 있는 반면, 그 다음에 하도 끝단과 일치시킨 교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하면 자전거 타고 노는데, 그죠? 주 하도가 이렇게 났다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물이 여기까지 차겠지. 그래서 그걸 홍스터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스터는 유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수지.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다리를 요 중간에는 교각들이 있겠지만 요 끝단 보면은 교대, 그 다음에 여기 홍스터 흐름이 흐르는데 요 부분을 우리 고수부지라고 하고, 우리 뭐 마라톤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비 안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주하도 흐름만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주하도 흐름만. 자, 그때 교대가 주하도 흐름을 막아 쓰는 것을 돌출교대. 그 다음에 하도 끝단과 교대가 일치되어 있는데, 주하도 흐름과 교대가 일치되는데 하도 끝단 교대. 그 다음에 얘가 주하도 흐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홍스터상 교대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 통상적으로 나는 기억이 나는데 그 유등축제 하는 데 가보면은 아마 교대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로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정면도에 보면 요 그대로 그리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앞단에 우리 읽어보죠. 자, 단면 축소 세골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한다. 자, 홍수터에서의 흐름이 교양 단면으로 접근함에 따라서 주하도로 강제적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 조건 1. 자, 조건 1. 이 경우는 교량 단면의 하도폭이 하도로 돌출교대로 인해 좁아지거나 교량이 하도의 좁은 구간에 위치하는 경우, 자, 교량 지점에서의 단면 축소는 없지만 홍수터 흐름 지역에 교량 제방에 의해 완전히 차단된 경우, 그 다음에 또는 교대가 하도로부터 홍수터 지역으로 후퇴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인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터가 잠기게 되면은 통수산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1번에 대해서는 조건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저기 네 가지 그림이라고 그랬는데 2번, 자, 여기서 보면은 요게 평면도예요. 요렇게 돼 있어요. 자, 하우의 단면. 그 다음에 평면도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에 교각이 하나 써 있죠. 교대는 이만큼 돌출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 자, 보시면은 홍수터 흐름이 없어. 왜냐면 자연 하천에서 그냥 다리만 나왔어. 홍수터 흐름이 없는 주하도 흐름의 경우에는 교량이 하도가 좁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하도가 좁은 구간에 위치하는 경우. 여기는 넓죠. 상대적으로 여기가 좁죠. 그 다음에 교량 자체에 의해 정상적인 하도가 좁아지는 경우. 자, 하도는 똑바라. 여기가 넓어. 대신에 다리를 놓을 때는 이 다리 구간의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 폭이 좁은 구간을 설치해서 교량이 설치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쪽 경우에는 지금 하도 폭이 거의 변화가 없죠. 이때는 뭘 집어넣어? 교각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리고 교대를 이만큼 돌출시킴으로 해서 통수산 면적이 감소되어 세골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은 우린 그런 경우가 없는데, 여기 진주에는 요거는 뭐냐 하면 열도 같은 게 있어요. 요건 여기 섬이 이렇게 있어. 그때 완전히 들어갈 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이게 회색은 육지를 얘기하는 거고,
요게 표시하는 거는 교대. 자, 교대와 교각은 그 다리빨이 어디가 있냐면 수면과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대는 육지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대와 교각의 차이점은 다리빨을 따라 쭉 내려가다 구조물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물하고 접촉하고 있을 때는 교각. 그 다음에 그걸 내려가다 보면 그 서포팅하는 그 기둥 필러를 내려가다 보면 땅에 있으면 교대라고 합니다. 자, 홈스터 지역으로부터 유사기성이 작거나 거의 없는 청정수 쇄골이 나타낼 때 홈스터 상에 설치된 완화교량인 경우, 홈스터 지역의 이게 완화교량이에요. 여기서부터 요 구간까지는 완화교량이라고 해요. 그죠? 완화교량.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에서 보면 유사이성이 있는 홈스터 상의 다음 하천에 위치하고 있는 완화교량인 경우. 자, 이럴 때 보면 주하도가 있고 여기 완화교량으로 여기 주하도 흐름이고 이쪽에 사이에 이렇게 흘러갈 때 이걸 완화교량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완화교량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2차 하도 흐름이라고 해요. 이것도 완화교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화교량 중하도가 깊죠. 대신에 완화교량으로 흐르는 데는 얕죠. 그죠? 자, 평상시에는 이쪽에는 물이 안 흐를 수도 있어요. 대신에 완화교량은 통수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수단면적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수위가 올라가서 제방으로 물이 넘쳐서 우리 제네시 쪽에 있는 그런 어떤 가옥이나 아니면 주택들한테 피해를 끼치겠죠. 자, 근데 얘는 완화교량이라는 게 깊이를 보면 교대까지 정도 내려와 있어. 대신에 주하도 흐름하고 2차 하도는 교대부터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주하도만큼은 들어가진 않아. 자, 이때 이것을 2차 하도 흐름이라고 해요. 2차 하도. 근데 보면 만약에 이대로 보면 어떻게 돼? 통수단 면적이 원래 이만큼 있다가 이게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면 이게 통수단 면적이 요만큼이 없어지는 거지. 요만큼의 통수단 면적이 없어지는 거지. 통수단 면적이 줄어든다는 말은 연속 방정식 Q는 AV에서 A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가 빨라져요? V가 빨라져. 자, 유속이 빨라지면 무슨 흐름이 생겨요? 혼탁수 쇄골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Q는 AV에서 A를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게 사실은 큰 그 쇄골을 방지하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근데 교량이 너무 길어. 약간 교각을 안 세우고는 다리를 못 세우고 해서 교대만으로 지탱하기 힘들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교각을 이용해서 혹은 교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에 다리, 여기 다리인데 여기 통수단 면적을 요만큼을 줄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 사실은 쇄골이 많이 생기게 돼요. 깎여 나가. 여기가 깎여 나가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으로 하지 않고 둥그스름하게 해서 흐름을 와류가 웨이크가 안 생기게 이렇게 만들어내죠. 스포츠카 호미에 웨이크 생기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날개판 달듯이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얼마까지 했는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자, 혼탁수의 단면 축소 쇄골. 자, 혼탁수의 단면 축소 쇄골은 교량 지점에서 교량이 있는 데에서 통수 단면 축소로 인한 혼탁수 단면 축소 쇄골 깊이 계산은 러서니엘의 초기 공식을 수정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추천되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식에서 보면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식이 있으면 y1은 상류, 자, y1은 상류, y2는 단면 축소 지점에서의 평균 수심. 식이 있으면 얘는 뭐고 얘는 뭔지를 알아야 돼. 그죠? 자, K1은 표 15.4.1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혹시나 여러분들이 외우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장래 일을 할 때 공무원이 되거나 공사 직원이 되거나 혹은 엔지니어링 회사나 아니면 시공회사 가서 설계서를 꾸며야 되잖아요. 그 다리를 놔야 돼. 다리를 놓을 때 보면 하천에 내가 다리를 놔서 단면 축소로 인해 가지고 그 쇄골이 얼마만큼 생기고 침식이 얼마만큼 생기고 장기적으로 하강 변동이 얼마만큼 생기는지를 예측해서 이 발주처에다 갖다 줘야지. 그 발주처도 이게 이렇게 생기니까 교각 괜찮다. 이 정도면 2년에 한 번씩은 그 후단에
긁어내고 보강 공사를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교통량인 두판이 다리부터 만들자라고 할 때 이런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 뭐 하이드롤릭스 수리학의 몇 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식을 이용을 했습니다라고 여러분 근거를 확실하게 달아야 돼요. 자, 여기서 Y1은 상류 주화도에서의 평균 수심, 그 다음에 Y2는 단면 축소 지점에서의 평균 수심, 그죠? 자, 그 다음에 Q2는 단면점 지수에서의 유량, Q1은 유사를 이송하고 있는 상류 주도에서의 유량, 자, 그 다음에 W1은 유사를 이송하는 상류 주도에서의 하상폭. 자, 요게 그러니까 저 W가 야 저거 웨이트 무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뭔지 얘는 위더스 얘기하는 거구나. 넓이 그죠? 위더스는 유사를 이송하는 상류 주도에서의 하상폭 위더스, W2는 단면 축소 지점에서의 주하도에서의 교각폭을 제외한 하상폭. 자, 이때 얘는 알겠어. 근데 W2는 단면 축소 지점에서 주하도에서 교각의 폭을 제외한 하상폭, 전체 하상폭에다가 교각의 폭을 뺀다라는 게 바로 W2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식에 대해서 K값에 대해서부터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